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수당입니다. 또 날씨가 네. 몰라보게 추워졌어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올해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이제 구독자분들도 아실 텐데요. 네. 사실 이맘때마다 선생님이 이제 하시는 이제 공을 들이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제 동지가 지나면, 우리가 이제 동지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작은 새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2024년이 지나고 2025년이, 그 기운들이 그때부터 이제 확 바뀌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동지가 지나면서 우리 이제 홍수매기라든가, 삼재풀이, 1년 중에서 저는 이제 홍수매기와 삼재풀이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은 홍수매기가 뭔지 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수매기랑 삼재풀이에 대해서 가볍게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홍수매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홍수매기라기도 하고 횡수매기라고 얘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내 사주 자체 운 자체가 횡으로 눕혀져 있다고 해가지고 안 좋은 게 바로바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1년이면 12달이고 이제 관연이면 13달, 운달이 껴있으면은 13달 동안 다달이 막아줄 수 있는 게 홍수매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수매기는 진짜 많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홍수매기가 2025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달을 막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홍수매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홍수매기는 2024년에 안 좋은 기운 자체를 떨쳐버리고 2025년에 들어온 애군 자체를 막아가는 거예요. 그게 홍수매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또 새해가 되면은 목욕탕에 가서 때를 한번 밀듯이 그쵸. 안 좋은 운기를 좀 막아주고 그리고 25년에 들어오는 안 좋은 운기도 막고 좋은 운기는 받는 어떻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을 해도 괜찮은 걸까요? 저 또한 제가 홍수매기를 해요. 내가 홍수매기를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비교를 하면 확연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홍수매기는 솔직히 뭐 소원 성취를 하는 게 아닌데 왜 이게 이루어질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연차가 지났고 이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당연한 것 같아, 그게. 왜냐면 내가 그동안에 막혔던 게 열리니까 당연히 해결이 되는 거예요. 뭐 사랑과의 충살, 여러 가지 금전의 환란, 인의 환란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다 막혔던 부분을 풀어주는 게 홍수매기이기 때문에 이게 원하는 부분 자체가 해결이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홍수매기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렇죠. 사실 선생님이 이 1년에 있어서 꼭 홍수매기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늘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구독자분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사실 24년에서 25년으로 넘어가는 해운년 자체가 삼재의 띠가 또 바뀌는 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재, 새로 들어오는 삼재라든지 이제 나가는 삼재이신 분들도 신청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분들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우선은 제가 늘상 그런 얘기를 해요. 삼재 겁내지 말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삼재에 푸신 분들의 하나인 거야. 아, 삼재 풀이를 하신 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푸신 분들의 하나에서는 삼재가 무조건, 물론 변수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변수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내년에 들어오는 삼재는 많이 힘들어요. 영상을 찍으면서 이런 얘기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많이 힘든 삼재가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홍수매기를 할 때는 삼재가 있건 없건 무조건 다 삼재풀이를 해드릴 거예요. 삼재라는 자체는 왜 사람들이 겁을 내냐면 변수야.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내년에 들어오는 삼재의 기운 자체가 삼재가 들어간 띠뿐만 아니라 삼재의 기운 자체가 왜 무섭냐고 하면은 그 기운 자체가 내가 아닌데도 그걸 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 주위에 삼재가 있다든가 아니 우리 집안에 삼재가 있잖아. 그러면은 그 양반만 힘든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나까지 그 기운을 탈 수가 있는 삼재의 기운입니다, 내년이. 또 선생님이 올해 기도를 사실 쉬지 않고 하셨고 네. 매년 선생님에게 홍수매기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이 성부를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청을 해서 구독자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선생님이 삼재풀이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 선생님하고 좀 다르다고 해서 어떻게 삼재풀이랑 홍수매기를 해주시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삼재풀이나 홍수매기는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삼재풀이나 홍수매기를 하면서 다 해드리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홍수매기를 하기 전에 이제 그걸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짓날, 이게 동짓날이 해가 바뀌는 작은 새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태백산 천대산에 올라가요. 태백산. 네, 천전에 올라가서 일출 기도를 드리거든요. 해가 떠오를 때 예, 왜냐면 기운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하늘전으로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액사를 소멸해달라고 거기서부터 기도를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일출 기도를 함과 동시에 이 홍수맥이랑 삼재풀이 신청하신 분들은 시작이 되는 거죠. 시작이 되는 거네요. 예. 금전이 없으신 분들은 단체로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가중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상을 따로 받아 개인적으로 해드려요. 아, 선생님 백중 행사처럼. 네, 상을 따로 봐가지고, 그래서 각자의 이제 대부분 홍수맹이 할 때 가족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개개인의 안 좋은 고 다 풀어드리고, 선악문이 조금 많이 열려야지 내가 하는 일도 잘 풀리기 때문에, 선악까지 풀어드리고 합니다. 사실은 개개인으로 또 한다는 게 또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또 있으신 건가요? 우선 이제 홍수매기라는 자체가 1년을 앞보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나 1년 동안 내가 살아왔던 힘든 부분 자체를 떨쳐내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왜 개인상으로 했냐면, 신령님 자체한테 홍수매기를 풀어주는 게 내가 아니잖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잖아요. 그쵸. 각자 신청하신 분들이 그 개인상에 올리는 재물 자체는 신령님한테 올리는 거예요. 더 잘 봐달라는 의미로 제가 개인상을 차려서 해드리는 부분이에요. 또 아무래도 선생님이 힘드시더라도 혼자 하시기 때문에, 사람 혼자 하시느라 신청하신다고 사실 다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매해 홍수매기를 신청하신 분을 다 못 해드렸어요. 다 못 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신청을 먼저 해주신 분들은 제가 신당에서 먼저 축원 발언을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좀 의아한 게, 아직 홍수매기라고 하는 거는 동짓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리 신당에서 기도를 또 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유도 있을까 궁금하긴 하거든요. 우선은 이제 홍수매기를 하시는 분들, 물론 모든 거를 막고 가고자 예방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지금 경기도 시국도 너무 많이 힘들잖아요. 시국도 많이 힘들고, 내가 조금이나마 좀 풀린다고 하면 그보다 좋을 일이 뭐 있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신령님한테 정성을 보이고 이제 공을 들인다는 부분 자체에서는 내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원하는 게 있게 되고, 내가 해결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신청을 먼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먼저 제가 축원 기도를 신령님한테 드리는 이유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홍수매기가 액막인데 본인이 원하는 부분이 해결됐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그런 소식을 접하실 때 굉장히 애처럼 기뻐하시는 걸 보고 조금 좀 놀랐습니다, 저는. 아니, 매번 내가 무슨 기도를 드리거나 치성을 드리거나 구슬했을 때 마지막으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얘기해 드리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좀 이게 유치한데, 제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할머니한테 인사를 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 저 사기꾼 만들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어떤 행사를 하던 어떤 정성을 들이던 신령님 믿고 가시는 부분은 진짜 간절함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 정성 자체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홍수매기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그 한 번의 행사로 진짜 1년 12달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홍수매기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홍수매기가 끝나고도 제가 그 다음 해에
초하루가 되던 아니면 기도 몫을 잡아서 기도를 갈 때는 산에 가가지고 매달 기도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백두대간 기도라는 또 백두대간을 돌면서 백두산부터 이 백두대간을 돌면서 하시는 기도를 하시고 나서 하시는 홍수매기 공을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또 이번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또 그 영검함이 남다를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할머니께서 백두대간을 갔다 오라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우선은 산신 자체에서 다 합의를 받고 산신에서 그만큼 제가 공을 들이고 온 다음에 이 홍수매기나 삼재풀이를 한다고 하면 더없이 좋아질 것 같거든요. 이제 홍수매기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굿의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이지만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 만신령님이 다 들어오신단 말이야. 홍수매기를 할 때. 다 들어오시니까 아무래도 요번 1년 동안 했던 제가 기도의 양이라든가 기도의 정성 자체가 연말 홍수매기 때 빛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또 신청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구독자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속옷을 보내거나 뭐 그런 걸 해요? 저는 속옷을 쓰지를 않아요. 속옷보다는 제가 신청을 하시면 소창에다가 제가 본인들의 사주를 다 적어요. 개인적으로 다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신당에 올려놔요. 신당에 올려놓는 이유가 또 있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청을 하시면 그때부터 빈다고. 신청하시는 순간부터? 예, 그때부터 할머니한테 신당에다가 올려놓고 빌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홍수매기가 1년 12달에 액마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본인 사주 자체에 갖고 있는 살을 푸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사주 자체를 적어서 올리면서 신령님 전후로다가 이 사람의 사주 자체가 이렇고 이런 살 때문에 좀 힘든 삶을 살고 있으니 이 살을 좀 사해달라고 축원 기도를 드리죠. 맞습니다.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선생님에게 홍수매기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잘 되고 또 25년에 안 좋은 운기를 잘 맞고 좋은 운기는 잘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홍수매기 신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는 좀 남다르게 신경을 진짜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시국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 자체에서도 시국이 그만큼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갓집이라면 분명히 이 시국을 이겨내시고 견뎌내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 신령님이 그만큼 거기에 대한 큰 힘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